안녕하세요, 핑문스터입니다. 어제 경기는 죄송합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정말 잘 버티다가 퇴장이란 변수가 있었고, 라요는 지금 상황이 많은, 즉 자신보다 약한 팀들을 상대할 때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홈이기도 하고 최근 분위기가 괜찮아서 가봤는데 다음 분석에선 보완해야겠습니다. 채널 이사를 하기도 했고 올킬 기운을 이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시작은 아쉬웠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호펜하임의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는 A매치 브레이크 직후 일정이었던 27라운드 메넨글라트바흐에게 1대0 패배를 기록한 이후 마르코 로제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챔스에서 위겐패로 광탈한 감독을 너무 오래 살려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로제 감독을 경질하는데 오래 걸렸던 이유가 아마 리그에선 현재 6위이며 4위권과 승점 2점 차이라서 참 애매했었죠. 하지만 경기는 무조건 필요했던 것이 라이프치히의 실제 승점은 42점이지만 기대 승점인 XPTS는 35.12점이며 이 기록은 리그 10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즉 경기력에 비해 승점 운이 매우 좋았던 라이프치히였죠. 또한 분데스리가가 이번 시즌 3위부터 10위까지 승점 격차가 최대 10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로제 감독은 간신히 연명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라이프치히의 새로운 감독인 졸트레브 감독은 토마스 투헤 감독의 사단의 일원으로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에서 투헤 감독과 함께 했었고 지도자 커리어에서 첫 감독직을 라이프치히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데뷔전은 직전 슈투트가르트와의 포칼컵 준결승 경기였는데 상당히 공격적인 전술을 보이는 감독이고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슈팅 25개에 기대 득점 2.08을 기록하는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골 결정력에서 밀리며 1대3 패배를 기록하며 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데뷔전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던 것은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티안 일처 감독의 호펜하임은 리그 14위까지 추락했고 강등 플레이오프로 가는 16위 하이덴하임과 승점 격차는 5점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난 시즌 호펜하임을 7위로 이끌며 유로파리그 진출에 성공했던 마타라조 감독이 지난 11월 경질되었고 후임 감독으로 크리스티안 일처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감독 교체 효과는 그리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유로파리그 단계에서 탈락을 막지 못했으며 리그에서는 여전히 강등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수비 라인을 굉장히 높이는 공격적인 전술을 보이는데 그에 비해 득점력은 평범하여 크리스티안 일처 감독의 부임 이후 리그 17경기에서 37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당 2골을 넘게 실점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같은 기간 리그에서 호펜하임보다 더 많은 실점을 기록한 팀은 현재 리그 최하위 홀슈타인길밖에 없습니다. 라이프치히가 마르코 로제 감독의 답도 없는 전술에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선수 퀄리티로 버텼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좋은 감독을 만난다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은 팀이죠. 이 경기는 졸트레브 감독의 홈 데뷔전이고 수비가 매우 비약한 팀을 만난다는 점에서 라이프치히의 승리가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보머스의 경기입니다. 최근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웨스트햄은 현재 승점 34점으로 리그 16위입니다. 강등권 입스위치와는 승점 14점 차이로 크게 차이가 나지만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이적 시장에서 순수 지출만 1억 4천만 유로를 넘기면서 큰 기대를 받았던 팀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현재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죠.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도르트문트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와 유로 2024 독일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니클라스 필크루크가 이번 시즌 웨스트햄 합류 이후 잦은 부상으로 폼이 완전히 죽어버렸고 미하일 안토니오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아웃되면서 웨스트햄의 공격은 매우 약해져 있는 모습인데요. 보엔이 최전방으로 출전하지만 보엔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자리는 바로 오른쪽 측면이기도 하고 최전방 톱으로서는 영향력이 적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웨스트햄은 공격 상황에서 기대할 곳이 보엔밖에 없다는 점도 심각한 점이죠. 웨스트햄은 공격 숫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마스 수책을 전방으로 올리기도 하지만 이 선수는 너무나도 투박합니다. 이라울라 감독의 본머스는 최근 공식전 3연패 수렁을 빠졌습니다. A매치 브레이크 이후 맨체스터 시티와 FA컵 8강 입장했었고 꽤나 잘 싸웠지만 1대2 패배를 기록하며 탈락했습니다. 이후 강등권인 입스위치와의 리그전에서도 패배하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권 경쟁에서 살짝 밀려남아 최근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본머스의 경기를 보면 여전히 이라올라 볼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웨스트햄은 앞서 말했듯 공격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수치를 올리자니 간간히 박스 안에서 피지컬을 활용하여 변수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대신 워드프라우스와 파키타가 전문 3선 미드필더가 아니기 때문에 수비라인 보호가 약해지며 그렇다고 수책을 내리자니 공격 숫자가 너무 부족하게 됩니다. 특히 웨스트햄의 이런 문제는 볼 점유율을 50대 50 정도로 나눠 가지는 경기 양상에서 더욱 나타납니다. 이라올라 감독의 본머스는 소위콘 문화는 강한 압박과 압박 직후 빠른 템포의 공격에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 매치업은 본머스가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어 본머스의 플러스 0.1 킵 승리 또는 고배당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본머스의 승리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과거 오사수나를 6년간 안정적으로 이끌었던 아라사테 감독은 이번 시즌 마요르카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요르카의 순위는 현재 승점 40점으로 9위를 기록 중이며 지난 시즌 15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크게 순위가 상승한 모습입니다. 마요르카는 1월에 있던 공식전 일정에서 5경기 모두 득점 없이 5연패로 시작하는 모습이었으나 2월 이후 리그 7경기에서 2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3월 A매치 브레이크 이후 직전 발렌시아 원정에서 1대0 패배를 기록하며 리그 5경기 무패 기록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셀타비고는 최근 7경기 4승 3무 0패로 좋은 흐름입니다. 지난 시즌 강등 위기였던 셀타비고의 소방수로 부임하자마자 빠르게 자신의 전술 시스템을 셀타비고에 입히면서 진화 작업에 들어갔고 부임 당시 강등 위기에 있었던 셀타비고를 리그 13위까지 올려놓으며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히랄데스 감독의 3-4-3 전술에서 오스카르 민네사가 크게 스텝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히랄데스 감독의 전술에서 핵심적인 선수로 발돋움했으며 지난 시즌 강등 위기까지 갔다 셀타비고는 현재 리그 8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또한 현재 7위 라요와 승점 동률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순위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마요르카는 이번 경기 사무 코스타와 안토니오 라이오가 대처합니다. 두 선수는 마요르카가 이번 시즌 안정적인 수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선수들이죠. 반면 셀타비고는 직전 경기 경고도적 징계로 결정했던 오스카르 민게사가 복귀합니다. 저는 이 경기 셀타비고의 배당이 상당히 높게 잡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하게 셀타비고의 플러스 앙초 핸디캡 순도 추천드리며 셀타비고의 배당 승리도 도전해봐도 좋을 경기입니다.